들어보고 만져보고 사용해보고 그 느낌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왕만두 PD의 왕만두입니다. 아이폰을 구입하실 때 고민을 하는 부분이 아이폰 12가 아이폰 11에 비해서 혁신은 없는 것 같고, 통신사를 이용한다면 5G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해서 아이폰 12는 건너뛰어도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아이폰의 혁신이라고 굳이 밀어붙이자면은 맥세이프가 눈에 띄는데요. 맥세이브를 이용한 무선 충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충전기를 넣어주지 않고 무선 충전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충전 케이블을 넣어줬는데요, 그게 라이트닝 C 타입의 충전 케이블을 넣어줬습니다. 전 세계에 충전기가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충전기를 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호환이 되는 A 타입도 아니고요, C 타입을 넣어줬으니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라이트닝 C 타입 선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충전기를 구입해야 되고요. 그렇게 할 거면 맥세이프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구입해 보세요 라는 느낌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세이프 무선 충전이 유선 충전보다 확실히 느리다 보니 아직까지 무선 충전만으로는 폰을 충전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무선 충전은 발열 관리가 포인트인데요. 맥세이브는 무선 충전 시 발열이 좀 많이 될 때는 15W를 지원하지 않고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안정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발열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아니올시다 입니다. 자, 그럼 아이폰을 처음 구입하시는 분, 어떤 걸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폰 11, 아이폰 12? 그래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비교 대상 폰은 아이폰 11과 12를 비교할 텐데, 이유는요, 애플 스토어에 공식 판매하고 있는 폰이 아이폰 11입니다. 그래서 급에 맞춰서 아이폰 12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은 등급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크기와 성능의 차이로 나누고요, 메모리 용량으로 한 번 더 나눕니다. 아이폰 11을 보면은 64기가가 85만원, 128기가가 92만원, 256기가가 106만원입니다. 아이폰 11을 보면 아이폰 11의 등급에서 각각 24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통신사에서 구입할 때 왠지 2년 약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00원만 더 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24만원의 차이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3년, 4년 이상 쓰신 분이 신형으로 구입하시려고 하거나 처음 아이폰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아이폰 11과 12를 고민하실 때 과연 24만원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모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는 쉽게 책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책상이 크면 책을 많이 펼쳐 놓을 수 있고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예를 든다면 어플을 여러 개 실행했을 때 너무 많이 실행을 하면은 사용 중에 어플이 튕겨져 나가거나 다시 실행을 해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느려지는 현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메모리가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메모리가 4GB, 두 폰이 동일합니다. 아쉽네요. 요즘 세상에 4GB는 적어 보이는 용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애플은 휴대폰을 최적화했기 때문에 메모리의 용량은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가 절감 같다는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휴대폰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화면은 6.1인치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아이폰 11의 화소가 1792/828, 밝기는 326ppi입니다. 아이폰 12는 2532/1170, 밝기는 460ppi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화소는 이렇게 개념을 쉽게 생각해서 1/1은 전구가 1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원이죠. 그런 점을 아이폰 11의 경우 휴대폰을 세웠을 때 세로로 1792개, 가로로 828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화소수가 많을수록
촘촘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명하다는 것을 보는 것이 화소 개념입니다. 그리고 PPI는 밝기를 이야기하는데 최대 밝기가 밝을수록 야외에서 얼마나 더 잘 보이는가를 보는 것인데, 그러니 화소는 선명도, PPI는 밝기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OLED니 뭐 레티나 디스플레이 뭐 어쩌고 이런 문제는 전문가들의 문제이고 우리는 그냥 쉽게 보자고요. 다음은 통신입니다. 아이폰 11은 2G에서 4G, 그리고 아이폰 12는 2G에서 5G까지 지원하는데요. 5G를 사용하면 생각보다 느리고 잘 터지지도 않고 배터리 소모만 커지다 보니 5G는 현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대부분 LTE 우선 모드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죠. 아이폰 12의 최대 단점이라고 보여지는데 통신사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자급제 폰을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방수 방진인데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아이폰 11은 최대 수심 2m에서 30분을 버티는데 아이폰 12는 6m에서 30분입니다. 일반 수영장을 생각해 보면은 2m가 좀 안 되죠. 수영할 때 폰을 들고 수영하지 않겠지만은 최악의 경우 수영장에 폰을 떨어뜨렸을 때 30분 안에만 찾으면 된다는 거고, 6m 정도면 수영장에 떨어뜨려도 한두 시간 정도는 거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소독이나 위생에 관심이 많은 시기지 않습니까? 휴대폰은 닦지 말고 씻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보통 휴대폰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칩셋이라고 하는 CPU, GPU를 이야기하는데요. 배터리와 연관이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아이폰 11은 A13 바이오닉 칩이 들어가 있고 아이폰 12에는 A14 바이오닉 칩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A13, A14라고 이야기할게요. 당연히 A14가 좋겠죠. 그런데 애플 홈페이지에는 용량은 없고요. 시간만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 시간은 거의 동일하죠. 그런데 아이폰 11의 배터리 용량은 3110mAh이고 아이폰 12는 2815mAh입니다. 용량은 적은데 사용 시간은 같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A14 칩셋의 기술력이겠죠. 그렇다면 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넣어주면 더 오래 쓸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배터리 용량을 줄였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원가 절감이 아닐까 예상을 했는데 무게를 보고 아하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폰 11은요 194g이고 아이폰 12는 162g입니다. 아이폰이 무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같은 사이즈의 다른 회사 폰들보다는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32g을 드러냈다는 것은 가벼워졌다는 것이고 배터리 용량도 줄여서 원가 절감을 했기 때문에 칩셋의 기술력으로 무게와 원가 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액정의 강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접어두고요. 특수 소재로 4배 더 강한 액정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사용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폰은 액정이 약해서 떨어뜨리면 너무너무 잘 깨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 휴대폰보다 무거워서일까요? 어쨌든 아이폰은 수리비가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액정 보호를 위해서 강화 유리를 거의 의무적으로 붙이고 다니십니다. 필름이 아니라 강화 유리를요. 다행히 아이폰은 평면 디스플레이라서 강화 유리를 붙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이제 아이폰 12부터는 4배 강력해졌다고 하니 그나마 안심하셔도 될 것 같네요. 카메라나 기타 성능은 당연히 좋아졌다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지만 스펙의 차이고 같이 놓고 봤을 때는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냥 각각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보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해서 카메라는 쏘쏘하다 하겠습니다. 들어보고 만져보고 사용해보고 그 느낌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폰을 감성폰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형이라서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능은 그냥 믿고 구입을 하시고 11이냐 12냐 그렇게 큰 혁신은 없으니까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녀석으로 그냥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왕만두 PD의 왕만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